안녕하세요. 학교체육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대학원은 어떠한 의미,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모두가 다 대학원을 갈 필요는 없죠. 필요하신 분이,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2학년도에 그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제가 대학 91학번인데요. 석사과정은 본대학원 다녔고요. 이때가 1995년, 96년. 저는 교육대학원 아니라 본대학원 다니면서 그 학과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교수님 방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사실 공부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석사, 박사 경험을 기초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대학원 공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현장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석사를 갖고 계신 분, 교사가 되기 전에 석사를 이미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현장에 와서 일을 하다가 한 3년, 4년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 더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박사 학위를 마치다 보니까 마쳤으니까 내 후배들이 저의 경험을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이 석사 과정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교육대학원과 본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교육대학원은 주로 이제 선생님들을 가셔요. 선생님들께서 좀 더 현장에서 수업을 잘 하시기 위해서, 수업의 어떤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교육대학원에 오십니다. 또는 이 본대학원이라는 것은 일반 선생님들 말고도 그냥 대학원에 모두 간다 그러면 보통 이 일반 본대학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석사과정을 교육대학원을 하겠다. 그러면 주로 수업은 저녁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야간에. 근데 나는 교육대학원보다는 본대학원에 가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깊게,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본대학원을 가시는 분도 있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좀 향상시키고 또 선생님들과 같이 주로 많이 공부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또 교사가 되기 위한 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대학원에 오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현장 교사들이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현장 교사들 또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고요. 이 본대학원은 교사도 있지만 다양합니다. 여기는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대학원은 주로 전문 연구자가 되는 과정. 그래서 학자가 되고 연구자가 되고 향후에는 교수를 희망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본대학원을 많이 희망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교육대학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좀 더 연구자가 되는 것, 그런 길, 또 그런 비전을 생각하신다면 본대학원도 나쁘지 않아요. 이 본대학원은 수업이 단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은 수업이 주로 저녁에 몰려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받기는 이게 좀 수월합니다. 근데 요즘에 좀 큰 대학의 대학원들은 이 본대학원 수업을 저녁 수업으로 많이 편성해서 교사하면서 본대학원 하는 것도 그렇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대학원은 보통 5학기 하죠. 제가 다닐 때랑 좀 차이가 있어서 보통 5학기, 4학기, 5학기 하고 나서 논문 쓰죠. 그 다음에 본대학원은 보통 기본이 4학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했던 그 과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학기나 5학기 수업을 교육대학원이든 본대학원이든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니시려면 수업을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4, 5학기 코스 이수하시고요. 들어야 될 수업 다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종합시험이나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종합시험 보고 논문 썼습니다. 이제는 이제 박사과정 넘어갈게요. 박사과정은 코스업 마찬가지 있습니다. 코스업 있고요. 이것도 보통 4, 5학기. 그다음 영어는
요거는 제가 졸업한 학교를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영어 토플 점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영어는 이거로 이제 박사과정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영어는 그 박사를 마칠 때까지 그 박사 논문을 쓰기 전까지 이 영어를 일정 점수를 받으면 돼요. 저는 다행히 입학하는 단계에서 이걸 받아서 영어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녔습니다. 아 근데 이 고비가 여기에요. 여기. 이 requirement 여기 아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서 좀 고비를 경험했어요. 요 단계에서 제가 아유 그냥 코스만 마치고 그냥 이수로 끝낼까 하는 고민도 사실 했었어요. 왜냐면 여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다니던 이 Y 대학에서는 일카이먼트를 학술지, 이 등재지 학술지의 논문을 3편. 이 학술지는 등재지가 있고요, 등재 후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 후보는 인정하지 않고요, 등재지 그 학술지의 논문을 3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운 좋게 코스 시작하면서 초기에 논문 하나를 마쳤어요. 그리고 또 한 코스 마치기 전에 또 하나를 또 썼어요. 그래서 나름 순조롭게 되다가 마지막 3편째 쓰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번, 4번 리젝을, 보통 리젝트라고 하거든요. 실리지 않고 거부당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아무튼 그 고비를 넘어서서 이 박사 논문 쓰는 단계까지 갔어요. 여기에서 많이 현장 선생님들이나 뭐 현장 교사 아니더라도 박사학위 과정에서 여기에서 좀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잘 넘어서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뭐 지도 교수님의 도움이라든지 동료 대학원생들 뭐 이미 박사학위를 하신 그런 분들을 좀 도움도 좀 받으시고 또 열심히 연구 방법 공부하셔갖고 이 학술지를 잘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다 지나가면 코스업 마치고 영어 점수, 토플 점수 받고 리퀘어먼트 논문 3개를 다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박사 논문은 처음에 이제 뭐 프로포절 하죠. 논문 주제 정하고 지도 교수랑 같이 상의해서 프로포절 하고 뭐 여러 단계 디펜스를 하죠. 저도 또 교수님을 학교 내, 학교 외부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를 정했던 것 같아요. 5분의 교수님들을 1년 동안 5번, 6번 정도를 만나서 계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문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심사를 받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 과정들이 쉽진 않지만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 박사과정을 통해서 그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없다면 그냥 돈만 내고 학위 받는 건 아니니까요. 쉽지 않지만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하면서 또 저는 제가 이거 언제 했다고 했죠? 95년, 96년에 했고 박사과정은 교사가 된 다음에 2003, 2004년, 2005년 요때 2004, 5년 요때 시작했었다가 저도 중간에 좀 휴학을 했었어요. 공부하면서 또 학교 일 하면서 하는 게 병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또 공부에 두면 어렵습니다. 제가 뭐 학교 교사로서 일단은 학생들 가르치고 담임 업무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공부가 좀 밀리면 중간에 휴학해도 돼요. 휴학 한 학기나 1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끈질기 여러분 그릿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릿을 잘 발휘하시면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는 한 2년 반 정도 내외에 걸리고요. 이 박사과정은 보통 한 3년에서 뭐 5년, 저도 한 4년 반, 5년 정도 걸렸었고요. 중간에 좀 힘들어서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복귀해서 박사학위 마무리했습니다. 요 리콰이어먼트 하는 과정에서 저는 휴학을 했어요. 그렇다고 학교를 휴직할 수는 없고 학교를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1년 정도 휴학하면서 이 학술지를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다시 복학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석사 과정, 박사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대학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장점, 단점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또 대학원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